중개사TV 법무사 27회 기출문제 5번 청구 이의에 관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법무사 27회 기출문제 5번입니다. 자, 5번 청구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청구 이의소 또는 청구 이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청구 이의소 또는 청구 이의에 관한 내용은 청구 취지가 있죠. 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 권한이 있어야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행 권한의 근거가 된 청구 취지, 청구의 취지 또는 그 청구 핵심적인 피보존 채권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이것을 청구 이의소라 그럽니다. 청구 취지 또는 집행 권한 자체의 내용상 또는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청구 이의소라고 그럽니다. 자, 청구 이의소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청구 취지에 관한 또는 청구에 대한 어떤 피보존 권리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때를 청구 이의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청구 이의소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청구에 대한 어떤 이의소를 제기하는 게 원칙이겠죠. 자, 1번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청구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자, 청구 취지가 확정되었던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자, 회생채권자 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는 회생채권자 표라는 것은 자, 채무자가 자, 파산이 돼서 또 회생 법원에 청구가 이관이 된 걸 말합니다. 자, 파산이나 또는 자, 회생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자, 회생 법원에 의해서 다시 그 회생에 대한 어떤 채권 채무의 관계들을 심리하는 법원에 이송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회생 채권자 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내용과 채권 피담보 채권에 이의가 있을 때 회생 채권자 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는 당연히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겠죠. 회생 법원의 심리가 이송이 됐으니까 자,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여기에서 회생 계속 법원이란 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 법원을 말하는데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도 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 법원을 회생 계속 법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됐어도 그 회생 채권자 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는 자, 회생 계속 법원에다가 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예전에 청구 취지에 대한 제1심 판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회생 채권자 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는 회생 계속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 회생 계속 법원이란 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 법원을 말하는데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 절차가 그래도 계속되었던 회생 법원을 가리킨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이제 파산 선고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이미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채권자가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이 채권이 없다 하고 또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자기가 파산 선고를 받았으니까 파산 재단에 속해 버립니다. 이미 자기의 재산은. 그래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나 또는 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수개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 절차는 당연히 중단이 됩니다. 소송 당사자가 선정이 되겠죠. 자, 파산 재단에 속해버리면 자, 채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자, 파산 관제인이 지정이 돼서 그 파산 관제인이 파산 재산의 총 책임자로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상대방 채권자도 이 파산 관제인에서 파산 관제인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다투어야 되니까 상대방도 그 소송을 수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 관계가 수개가 될 때까지 소송 절차는 당연히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7조에 따라서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수개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 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3번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이라는 것은 결정을 했다 이거죠.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송달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정의 대상인 환경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는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확정된다 이거죠. 재판상 화해로서 60일 이내에 송달받고 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 피해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재정 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되어야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되는데, 이미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가 없겠죠. 송달이 반드시 필수적 요건이 돼야 됩니다.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안 됐는데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는데 청구 취지에 대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죠.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돼야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4번 들어갑니다.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시인에조차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아무리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 강제 집행을 하려면 시인에조차 성실히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었을 때는 즉 집행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에 의해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일 성실이 위반되고 권리남용으로 강제 집행을 했을 때는 이 집행 채무자는 비록 확정 권원을 당했다 하더라도 집행 채무자는 이 권리남용으로 하는 강제 집행을 대응하기 위해서 청구 이의소에 의해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판결 확정이 됐다 해서 권리남용으로 무대포로 무조건 공권력의 행사로 이렇게 시인에조차 성실히 하지 않고 권리남용이 됐을 때는 집행 채무자는 청구의 이의소를 제기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5번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사회행위로 인정돼서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쳐야 되는데, 확정 판결만 받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존 채권이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피보존 채권이 소멸됐을 때 채권자는 더 이상의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 판결문이 확정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비록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지만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그래도 적법한 청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피보존 채권이 소멸해서 확정된 판결론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그러면 그 존속하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피보존 채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판결문 그 받았던 그 자체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이야 관계없이 판결된 확정된 판결에 의해서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보존 채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적법한 청구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면 안 됩니다. 피보존 채권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재산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존 채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유는 될 수가 있다로 가야 됩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피보존 채권이 소멸하면 적법한 청구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피보존 채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문에 의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적법한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27회 자 법무사 5번 문제 청구 이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피보존 채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자 확정된 판결에 의해서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 이의는 될 수 있다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상 자 법무사 27회 기출문제 5번 청구 이의에 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